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재건축발, 집값 거품 폭등이 또 이어지는가 했더니 한 주 만에 열기가 꺾이면서 다시 대세 하락의 기대감이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동산에 진짜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점인데, 그동안 거래 실종 속에서도 집값을 끌어올렸던 30대 영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매물은 쌓이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거품 가격이 상승한 까닭에 역사상 최대 위기가 올 것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빅데이터 결과만 보아도 하락장이 5년 이상 길어질 것 같고 상승폭이 커서 최대 폭락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진짜 위험 포착, 급금매 영끌마저 사라졌다. 진짜 여러분들 예전에 19년까지는 다주택자들이라든가 갭투자자들이 매입을 많이 했다면 20년 최근에 돌아서는 영끌 매입이었어요. 근데 그 영끌이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야. 보시면 부동산 퍼즐 폭락만 남았네요. 아, 정말 머리가 이제 골칫게나 아프겠죠? 부동산 매입 타이밍과 추선의 대처 방안, 일단 가장 중요한 이거 한번 점검하고 가자고요. 내가 매입을 하느냐 보유를 하느냐 꼭 점검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줘요. 보실래요? 부동산 매입 후 대처 방안이 중요한 거예요. 매입이 능사가 아니라 누구는 매입해도 되고 누구는 매입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어요. 먼저 장기 보유로 매입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하락 뭐 무시합니까? 어차피 우상향 할 거다. 근데 이건 아세요. 모든 지역이 우상향하는 거 아니에요. 회복도 못하는 곳 널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적으로 좋고 나 돈 있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매수해도 돼요. 볼까요? 자, 10년 다음 상승장 장기 보유했을 때 또 신고가 찍고 많이 날아갈 것들, 실거주도 내가 해야 하고 또 자본금도 있고 저평가 뭐 이 정도면 내가 됐다라고 하는 곳들, 예를 들면 어디를 잡아야 하냐면 강남, 서울 인접지역, 강남 인접지역, 이 유망지역을 잡는 게 맞아요. 물론 하락장에는 많이 떨어지겠지만 어차피 다음 상승장에 신고가 찍고 갈 곳은 이곳들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성을 따지는 겁니다. 자, 이제 아셨죠? 이번에는 내가 매입을 하면 폭락할까봐 두려워서 매입 못하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매입해서 올라가면 끌고 가고 떨어지면 도중에 그냥 팔아버리고, 어차피 차익에 대한 세금이니까 그걸 판단하면서 매입 후 갈아타기. 매입을 안 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미치잖아요. 그래서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먼저 가격이 오르면 계속 보유하세요. 그러다가 운 좋게 2년 뛰면 비과세 실거주로 매도하면 되잖아요. 확률은 조금 그게 높아 보이진 않아도. 그런데 도중에 대세 하락이 이제 뭐 1년이든 5년이든 도중에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3개월이 빠지든 6개월이 빠지든 1년이 빠지든 2년이 빠지든 3년이 빠지든 이 하락 모든 기간이 매도 타이밍인 거예요. 하락이 확실하다면 던지는 게 맞아요. 끝까지 바닥까지 끌고 갈 게 아니라 도중에 매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매도하면 내가 샀던 가격보다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폭락장에 매입, 미리 판 다음에 더 떨어졌을 때 잡으면 되잖아요. 또는 에이, 나는 그냥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돈 있으니까. 좋아요. 끝까지 끌고 갔어요. 그러면 그때 갈아타기 하세요. 갈아타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매입 후 갈아타기, 뭐 끌고 가다 갈아타기를 하든 도중에 던지고 난 다음에 매입을 하든 황금성이 중요해요. 맞죠? 안 팔리고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야. 그냥 바닥장이 팔리는 기는커녕 상승장이도 안 팔려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3에서 5년 후 하락한 다음에 매입. 아예 나는 귀찮다, 돈도 없고 그냥 청약 가점도 그냥 뭐 좋지는 않지만 한번 버텨보겠다. 여기 보시면 자본금 부족이에요. 에이, 그럼 폭락장 매입한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너무 부족하면 매입하는 게 정답 같아요. 다만 3억 미만짜리들은 또 내가 있다. 그럼 3억 미만짜리들 생각보다 별로 올라가지 않았다. 대단지인데 이런 것들은 고민도 해야 돼요. 릴레이식 청약, 나는 가점이 좋다. 그럼 당연히 예를 들어서 50점대만 해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해요.
지금 가점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집값이 6개월만 빠져도 65점 커트라인이 50으로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가점 50점대만 돼도 한번 버텨볼 만해요. 그리고 또 집값이 떨어지면 매입하고 청약 중에서 고르는 거죠. 가점이 낮아도 만약 집값이 2년에서 5년 빠지면 당첨 누구나 될 수도 있어요. 왜? 3기 신도시 택지지구가 못 먹어도 5억, 많이 먹으면 10억 이렇게 벌잖아요. 집값 폭락한 다음에 올라갔을 때 그 정도 올라갑니다. 지금 2기 신도시들 거의 다 못 먹으면 5억, 많이 먹으면 15억까지 갔잖아요. 자, 이거 보시면 타이밍이 어려우니까 이때는 다만 조심할 점이 있어요. 3에서 5년 하락장에 매입하겠다는 분들은 타이밍이 어려우니까 잘 판단해야 하고 전문가들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에 이때는 안정성이 중요하죠. 잘못 잡았다 쫄딱 망하니까 안정. 자, 그렇다면 이제 오세훈 재건축 투기 초강력 대체 선전포고를 했네요. 참 잘한 것 같아요. 자,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재건축 속도 내가지고 막 공급 부족하니까 막 이거 아니에요. 서울에 무슨 공급 부족하다고 해서 집값이 폭등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오히려 그 거품 막 걔들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여기 들쑤셔 놓으면요. 집값만 폭등해요.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그걸 간파한 것 같아요. 자, 먼저 강남, 목동, 영등포, 용산, 심지어는 상계동 뭐 이렇게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지금 서울 집값이 다행히 저번 주와 이번 주가 같아요. 이건 올라가지 않고 같다는 건 상당히 좋은 징조예요. 왜냐하면 불질렀는데 재건축이 불질렀는데도 상승을 안 했다. 이건 다음 주에 하락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특히 남 탓 누가 잘하는지 알죠, 여러분들? 남 탓 잘하는 정부 여당이 지금 이렇게 집값을 4년 동안 폭등시켜놓고 전 정권 탓하고 있고 누구 탓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자, 부동산 폭등 아마 이번에 또 폭등하면 오세훈 탓할 거예요. 4년 동안 거품을 이렇게 키워놓고 오세훈 때문에 이만큼 뛴 거 가지고 너 때문에 서울 집값이 뛰었다, 전국 집값이 뛰었다. 이건 탓하고 남을 사람들입니다. 오세훈이 당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 집값 띄우면 큰일 나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현 정권에. 자, 선투기 차단 후 주택 공급. 맞는 것 같아요. 자, 먼저 투기를 완벽하게 차단. 차라리 속도 안 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요. 자, 투기부터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상황 봐서 주택 공급 또는 완화, 재건축 재개발 완화 이걸 들어가야 돼요. 특히 이제 오세훈 시장이 허위 신고, 시세 교란, 가격 담합은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형사처벌 무섭습니다. 벌금도 내고. 오세훈 재건축 투기 초강력 대처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지금 아예 작정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오세훈은 상승 억제, 속도를 조절하겠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이번에 부동산 역사상 최대 위기여서까지 말만 위기가 아닙니다. 뭐 당장 오늘 떨어져야 위기나요? 보세요. 거래 급감 몇만 건 했던 게 이번에 뭐 900건 90% 감소한 것은요, 이건 정말 위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특히 최근 거래 감소는 영끌이 줄었다라는 거, 유일하게 폭등을 받쳐줬던 영끌이 사라졌다라는 거, 줄었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수요자가 급감, 그만큼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거죠. 매수자가 실종돼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매라든가 매물은 자꾸 쌓이고 있어요. 매물가 하락, 재건축 일부 지역만 뛰고 있지 웬만한 아파트 지금 거리 없어요. 지금 경기도 쪽 벌써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뭐 집값만 버티고 있지 안 팔린답니다. 안 팔려 미치겠답니다. 진짜 그래요. 불과 작년 10월 올해 초까지만 해도 팔렸어요. 근데 지금은 안 팔려요. 가격만 버티고 있지. 자, 여기 영끌도 급감하고 있어요. 왜? 이제 대출, 특히 DSR 어제 발표됐잖아요. 7월 달부터 강화시킨다고 단계별로 3년 동안. 자, 인구 급감, 공급 초과익, 이거는 메가톤이 될 거예요. 메가톤.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요, 얘로 인해서 대폭락할 할 것으로 보여져요. 대폭락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 폭락할 수도 있어요. 이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연착륙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거품 붕괴, 결론적으로는 집값 폭락, 이 최대 위기, 이 상황을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아파트 빅데이터 브릿지라고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이거에서 한번 뽑아봤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여기 봐봐요. 자, 87년에 바닥했다가 91년 이거 프라자비 그때 그 후폭풍으로 85년 프라자비 후폭풍으로 일본이 폭락했을 때 우리나라도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까지 터져가지고 이렇게 하락장. 그러다가 쭉 올라갔어요. 대충 한 2000년부터 뭐 쭉 올라갔다고 생각하자고요. 대략 꼭지를 2006년, 7년에 찍었는데 엄청나게 뛰었죠. 그런데 또 폭락했죠. 2013년 1월달까지. 이때 뭐 서프라이 무기지론도 이 사이에 있었지만 어찌됐거나 급락. 그러다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21년 4월, 5월 현재 여기까지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는 이제 유력해 보여요. 뭐 이게 좀 더 갈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얼마가 더 가든 간에 분기가 됐을 때 이제 나는 이제 5년까지 봤는데 여기 이 빅데이터 결과에서는 2028년 12월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의 2030년까지 10년 폭락으로 지금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이 바닥장이면 2013년 시세면 지금 지방 같은 경우 5억짜리가 20억으로 갔거든요. 대구, 부산은 5억짜리 20억 갔어요. 다 갔다는 게 아니라 상당수가 뭐 해수동, 수성구 이런데. 그런데 걔들 5억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20억짜리가. 그리고 서울도 지금 한 6억 정도 했던 게 20억 갔어요. 6, 7억 했던 게. 올림픽 선수촌 회면이 이런 거 진주 뭐 이런 거 6억밖에 안 했었어요. 5, 6억밖에. 그게 22억, 3억 이렇게 치고 갔잖아요. 그거 다시 또 5, 6억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뭐 가면 나라 망한다고요? 아니 올라가는 건 안 망하고 떨어지면 나라 망합니까? 물론 이제 나는 여기까지는 안 봐요. 한 이 중간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5년간. 빅데이터 결과는 많이 추락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자, 또 브릿지에서 예상한 거. 자, KB 이제 보시면 시세. 여기서 쭉 한번 올랐죠. 자, 이렇게. 2007년 꼭지 찍고 쭉 내려왔죠. 2013년 바닥. 그러다가 이번에 엄청나게 뛰었죠. 이게 바로 2021년 현재예요.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오늘 떨어지거나 내일 무너져도 할 말 없다라고 지금 빅데이터에서 결과에서는 그래요. 언제 분기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것만 보지 말고 전세값도 보자고요. 전세값 지금 여기 보시면 꼭지 때 전세가율 정점을 찍고 쭉 떨어지죠. 그러다가 지금 전세값이 원래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다시 또 올라갔었잖아요. 자, 여기 다시 또 하락하고 있어요. 이 네모 박스를 잘 보면 또 하나 보세요. 패닉바잉이라고 있어요. 주식도 패닉바잉이 있지만 이것도 패닉바잉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지장에 패닉바잉이 많겠죠. 이 빨간색 보세요. 여기 보라색 많죠. 여기 분홍색 패닉바잉. 2006, 7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가 하락장에는 거의 없죠. 그런데 여기 최근 보세요. 자, 2018년 이후로 계속 패닉바잉이야. 근데 이게 지금 줄고 있다는 거야. 패닉바잉도 줄고 있고 전세가 폭등하다가 이번에 임대차 3법 때문에 결국은 지금 6개월 연속 하락입니다. 전세가. 이렇게 되게 되면 세 가지를 보자고요. 시세, 전세가, 패닉바잉 지수 다 위험하지 않나요? 자, 이거 기간별로 이걸 봐도 위험하고 어떤 기대감은 적은데 위험성은 높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 4월, 5월 다시 혼전 양상입니다. 무슨 매주에 춤춘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요. 자, 그 파죽지세처럼 올라가느냐 추락하느냐 이 변곡점이에요. 만약 이번 주도 뛰고 다음 주도 뛰고 그 다음 주도 한 3주 4주 뛰면 이건 여름장에 폭등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근데 올랐다 떨어졌다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아직은 혼전 양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 맞아요. 자, 그러면 대세 하락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보자고요. 집값 하향세 지금 타고 있다가 0 위에서 놀기는 했지만 혼전 양상 아마 뛸 것 같고 그러면 폭등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아직은 7대3으로 70%와 30%로 집값 폭등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이 과거 데이터 보세요. 자, 과거 데이터 보면 2016, 17, 18, 19, 20년, 21년은 이제 아직 안 돌아왔고 이 무려 6년 동안 데이터를 보니까 1월, 2월, 3월, 4월에는 마이너스 좀 보이죠. 이때는 좀 별로 집값이 안 뛰었어. 그런데 6월만 되면 불장이 되는 거야. 여기 보세요. 다 플러스죠. 갈수록 이렇게 세지죠. 2015, 16, 17, 18, 19, 20년까지 여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올라가다 보니까 대책이 8, 9 이때 많이 나왔어요. 대책 나왔다고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한 두어 달 있다 떨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하반기 때 이렇게 대폭등을 했어요. 여름에. 무려 6년간이나. 그래서 올해도 지금 이 혼전 양상을 찌다가 결국 6월부터 여름부터 폭등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가능성이 100%는 아닙니다.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위험성도 있어서 7대3. 자, 이제 가계대출 잔액과 증가율 보면 가계대출 보세요. 아유, 여기 쭉 이게 얼마예요? 1600조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그리고 증가율도 보시면 좀 떨어진 듯하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가계대출이 금액이 줄어든 적이 없어요. 금액은 계속 늘어났잖아요. 엄청나죠. 자, 11년부터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어요. 가계대출이. 지금 망조가 든 거죠. 나라가 망조가. 자, 여기 보면 이제 보통 DSR 보니까 연소득 2천만 원은 만기 20년 기준으로 해서 1.26억까지. 자, 5천만 원은 3.15, 8천만 원은 5.03억까지 대출을 해주고요. 약 40%. 물론 만기 30년은 더 해주죠. 그런데 이게 7월부터 점진적으로 대출이 3차례에 걸쳐서 축소가 될 것이다. 즉 이 말은 당장 7월은 코앞이잖아요. 패닉바잉을 못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솔직히 패닉바잉이 70% 버텨줬어요. 집값 폭락을. 왜? 다른 사람들은 현금 있는 사람들이 샀다 이 말이야. 대충 빚을 그렇게 많이 안 졌어요. 패닉바잉이 버텨줬는데 이거 대출 못 받게 되면 받쳐주는 사람 없으니까 폭락밖에 더 있나요? 서울시 1인 가구 55%. 여러분들 가구가 줄어들어서 집값이 이게 폭등했다는 것을 몰랐다고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말도 같지도 않는 소리죠. 왜냐? 1인 가구가 무슨 돈이 얼마나 있다고 주로 젊은 층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집값이 뛰었다고요? 다주택자들 못 때려잡고 갭투자들 못 때려잡아서 집값 뛴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 보시면 서울시 가구 형태 1인 가구 33.3, 2인 가구 25.8 합쳐서 얼마예요? 지금 58%네 대충 봐도. 그리고 1인 가구 연령별 34세 미만이 제일 많잖아요. 가구 수 늘면 뭐해? 돈 없는 젊은 층만 늘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인구는 줄고 1인 가구만 늘어나고 공급은 넘쳐 흐를 것이고 아주 위험하죠. 여기 보시면 30대 지금 패닉바잉이 나왔어요. 멈췄다고. 경기도 쭉 멈췄죠. 오히려 하락세네요. 자, 그 다음에 인천 하락세네요. 그리고 인천 서구도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다 지금 패닉바잉이 확 줄고 있어요. 이제 돈이 모자라니까 줄고 있는 거야. 하고 싶어도. 그전에는 막 여러분들 담보대출 말고도 담보대출 플러스 신용대출을 또 해줬잖아요. 따로. 1995년, 2016년, 10년이 아니라 21년까지 해도 보면 공급 최익이 보시면 97년에 그 다음에 2002년에 2007년에 이때 공급이 많았을 때야. 그리고 이때가 집값이 정점이야. 정점 찍은 다음에는 항상 어때요? 폭락을 하잖아요. 자, 하락장에 공급 물량이 많아서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상승장에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빨리 지어라 해서 물량을 많이 짓다 보니까 이게 하락장에 영향을 줘가지고 폭락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문제가 지금 2020년이 지금 최고고 2021년부터는 공급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3기 신도시 택지지구 추가 신도시 200만 가구는 어쩔 거예요. 그게 하락장에 또 매물이 나오면 예전에 유래, 미사, 삼송, 별내 이런 것들 폭탄 터지듯이 그렇게 10억, 15억씩 뛰었던 그런 제2기 신도시 짝이 또 나올 거예요. 미분양이. 자, 연도별 서울 법원, 경매도 법원 이것도 보자고요. 보시면 먼저 매각가율. 당연히 2007년이 최고치였으니까 매각가율이 높겠죠. 6, 7년에. 높네요. 막대 그래프. 그러다가 이때부터 서서히 하락을 했으니까 2011년 점점 내려가네요. 막대 그래프. 그리고 매각률. 근데 매각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왜? 이때 정점일 때는 매각률이 높았는데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매각률이 늘어나겠어요? 당연히 경매도 만신창이가 되겠죠. 자, 이거 이해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매각가율이라든가 매각률이 진짜 좋은 상태예요. 지금. 이것은 상투의 강력한 징조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재밌어요. 5억짜리가 세상에 5억짜리. 자, 18억 2천. 4배 뛴 거 지금 보이잖아요. 그것도 한 방에 뛰었네요. 이게 바로 지방의 대부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산, 대구, 세종 이런 곳들 이렇게 뛰었어요. 울산도 그래요.
그냥 2배 뛴 게 아니라 4배 뛴 것들만 이렇게 나와요. 서울은 그나마 7년에 걸쳐서 뛰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얘들이 지금 불과 1, 2년 만에 이렇게 뛴 거잖아요. 내 따블이 1년 만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1년 만에 떨어진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거 없어요. 2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진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거 없고 나라 안 망해요. 이런 거 잡지 마시라고요. 이건 탐욕 때문에 잡았다가 쫄딱 망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떨어지는 것도 보자고요. 자, 4.1억에 거래됐던 게 지금 금매 기준으로서 거의 2억 근처까지 갔네요. 이건 문제는 이때 가격은 이 정도인데 안 팔렸다는 뜻이야. 근데 재밌는 게 이게 2021년 현재야. 자, 어디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보세요. 2014년에 꼭지 찍고 현재 이렇게 추락하고 있어요. 호갱 논어에서 뽑은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 지금 어떤 데는 이렇게까지 뛰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뛴 게 많겠죠. 자, 이렇게 더블, 이 4억짜리도 2억으로 더블 떨어지는데 10억짜리는 5억? 아니, 더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재건축만 나홀로 강세, 전국 집값 혼전 양상, 저번 주하고 좀 비슷해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 경기도, 인천, 충청북도가 뛰고 있고 대구, 제주도가 폭등하고 있네. 나머지는 지금 상승세. 자, 보시면 수도권은 오르는 듯 하다가 또 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국은 그대로 보합이라고 했죠. 혼전 양상입니다. 자, 서울 동남권, 강남도 지금 보합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서울은 또 보합입니다. 뭔 말이냐? 자, 송파는 올랐지만 서초는 떨어졌고 강남도 떨어졌고 영등포는 올랐고, 즉 정리해보면 원래 이 흐름이라면 다 올랐어야 돼요. 다 예전 같으면 올라가요. 근데 왜 이렇게 오르지를 못하고 정체됐을까? 이 상승장에서 정체됐을까? 이거는 패닉바잉 매물, 즉 거래량이 너무 받쳐주질 않는 거야. 패닉바잉, 영끌을 하는 사람들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또 더 봐야겠지만 좀 위기 신호입니다. 부동산 빅뱅 터질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자, 지금 매입할 것이냐 팔아야 하나 갈등이 많은 상황일 텐데, 분명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집값 거품이 최대치에 이르렀다는 점이며 집값 상승을 유발한 정부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입니다. 매입을 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지침, 아까 가르쳐드린 거 따르십시오. 감사합니다.